예,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어느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리는 이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헝가리, 체코도 지금 EU 국가 최초로 이제 긴축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그 기준금리를 5%에서 0.5%더 올려가지고 5.5%로 인상을 했고요. 자, 코로나 사태 이전, 자, 6%였는데, 자, 그 수준으로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지난 3월에, 자, 기준금리를 2%나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19%의 기준금리로 이제 정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확산을 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해서 이제 러시아, 터키 등 주요 신흥국들이 이제 속속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 돈줄주기 긴축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이 머지않아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축소하는 이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이제 돌입할 것으로 이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럴 경우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오던 자본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급격하게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고 사전에 금리를 높이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본 유출이 될 경우에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위기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를 막기 위한 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에서 이렇게 불이 나게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이유는 이미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6월 17일 니케이 아시아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달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출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국제 투자자들의 매도 금액이 매수 금액보다 5억 달러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본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급해진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금리 인상, 신흥국처럼 언제쯤 인상을 할까? 일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은 신흥국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충격파가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려할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 들어 5월까지 국채를 포함해서 한국 채권을 사들인 외국인의 순 투자액이 28조 원, 지난해 연 그 순 투자액이 25조 원을 윗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신흥국처럼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즉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의 실물 경제와 재정 여건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외국으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나라도 자,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런 포인트로 또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즉,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한국 실물 경제와 재정 여건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외국으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순유출이 되고 있죠.
그 순유출이 된다 그러면 이젠 금리 인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17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 수출 등 경제의 그 회복세가 견고하고요. 자, 외환 보유액이 4,564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지금 대응 능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자, 주요 통화 그 당국의 동향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의 그 외화 유동성, 그다음에 외화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단초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 비해서는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순 자산이 자, 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제 나가는 자산이 많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금리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자, 주가도 부동산도 자, 가격 상승이 상당히 올라온 지금의 시점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 자, 물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상승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또는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그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 큰 조정, 큰 하락, 큰 폭락이 올 수 있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지금 시장에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말고요.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유리하게끔 양쪽 의견을 골고루 섭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산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자, 아파트를 1억 원이라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각국의 움직임과 해당 국가의 자산 가격 변동을 보면서 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산 가격의 변화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상황들은 이제 우리에게 상황을 대입해보고 대비를 해본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자산 포지션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방향성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런 변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알고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